강남의 번화한 사거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의 저녁이었다. 손흥민은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인천의 훈련센터에서 새로 시작한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창 너머로 번쩍이는 넌사인과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얇은 막을 이루며 유리창에 맺히고 손흥민은 휴대폰을 들고 다가오는 유럽 리그 경기에 대해 에이전트와 통화 중이었다. 그래, 이번엔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거야. 지난번 경기에서 놓친 기회들 다시 안 놓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다. 차는 붉은 신호등 앞에서 멈췄고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들 사이로 한 남자가 비에 젖은 채 서성이고 있었다. 깡마른 몸, 낡아빠진 후드티, 그리고 비에 젖어 축 처진 모자. 그는 손에 검한 팩과 더러운 걸레를 들고 차창을 닦으려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삶이 그를 거칠게 다룬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다. 손흥민은 별 생각 없이 손을 들어 괜찮습니다. 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장면은 서울 도심에서 흔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차창에 더 가까이 다가오며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손흥민의 가슴을 쳤다. 그 눈빛, 살짝 숙인 고개, 그리고 임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 손흥민의 손이 멈칫했다. 잠깐만, 통화 나중에 할게. 그는 급히 전화를 끊고 창문을 내렸다. 야, 잠깐만.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비에 젖은 얼굴, 깊게 패인 눈밑,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눈빛. 손흥민은 선글라스를 벗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윤이, 너 맞지? 그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 거리에서는 그냥 껌 파는 놈이나 창문 닦는 아저씨로 불렸다. 흥민이, 너야?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순간 춘천의 골목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레모네이드를 팔던 날들. 손흥민은 하얀색 카트를 끌고 서윤은 파란색 카트를 끌며 누가 더 많이 파는지 내기를 하던 그 시절. 서윤은 늘 손흥민이 레모네이드를 다 팔지 못했을 때 자기 몫을 나눠주던 친구였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날, 서윤이 자기 자전거를 빌려주며 빨리 배달하고 와, 내가 카트 지킬게 라고 웃던 모습이 선명했다. 올라타. 손흥민은 뒷문을 열었다. 서윤은 망설였다. 젖은 옷, 더러운 신발, 그리고 손에 든 껌팩을 내려다보며 머뭇거렸다. 괜찮아, 차 따위 상관없어. 올라타, 친구. 손흥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윤은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벤틀리의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서윤의 초라한 행색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마치 자리가 더러워질까봐 조심하듯 몸을 웅크렸다. 앞좌석의 운전기사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룸미러로 상황을 살폈다. 박 씨는 손흥민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눈치 빠르게 침묵을 지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서윤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한참 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인생이 그냥 좀 꼬였어.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손흥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춘천에서 같이 축구공을 차던 그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의 서윤이었다.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춘천의 여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손흥민은 8남매 중 하나로 가난하지만 꿈이 큰 소년이었다. 서윤의 집은 손흥민네보다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서윤의 어머니 은주 아줌마는 늘 손흥민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다. 뜨거운 여름날 레모네이드가 다 팔리지 않아도 은주 아줌마는 두 소년에게 김밥과 된장국을 내주며 내일 또 팔면 되지, 걱정 마 라고 웃었다.
그 따뜻함이 손흥민에게는 세상을 버틸 힘을 주었다. 어디서 자는 거야? 손흥민이 물었다. 서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쉼터에서 자는 날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박씨 아저씨, 홍대 쪽으로 가주세요. 아는 식당 있어요. 박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다. 차는 비를 뚫고 서울의 거리를 달렸다. 서윤은 여전히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서윤은 단순한 어린 시절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손흥민이 축구에 미쳐있던 시절 늘 곁에서 응원해주던 존재였다. 손흥민이 동네 축구팀에 들어가기 위해 연습하던 날, 서윤은 골키퍼로 서서 공을 막아주었다. 너 진짜 프로 될 거야, 흥민아.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 서윤은 거리의 떠돌이로 변해 있었다. 차는 홍대의 좁은 골목에 들어섰다. 손흥민이 자주 찾는 작은 떡볶이집, 할머니네 앞에서 멈췄다. 내려, 밥부터 먹자. 손흥민은 문을 열고 먼저 내렸다. 서윤은 여전히 망설였다. 흥민아, 나 이런데 못 들어가. 옷도 입고리고.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따라와. 손흥민은 서윤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과 떡볶이 냄새가 두 사람을 감쌌다. 카운터에 서 있던 이씨, 할머니가 손흥민을 보며 반갑게 웃었다. 흥민이 왔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오늘 좀 조용한 자리로 부탁드릴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부분에 이어 그는 서윤을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친구는, 이씨 할머니는 서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분이시구나. 자, 여기 앉아. 뭐 먹고 싶어?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손흥민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 떡볶이 2접시, 어묵탕, 그리고 김밥 2주려. 아, 맥주도 2병 부탁드릴게요. 이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손흥민은 테이블에 앉으며 서윤을 쳐다보았다.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팠어. 암이었지. 병원비 때문에 다 팔았어. 집도 가게도 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손흥민은 숨을 멈췄다. 은주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웃으며 두 소년을 챙겨주던 그 모습. 언제? 그게 언제였어? 네가 독일로 간 다음 해였나? 그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다. 손흥민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가 독일로 떠난 건 10대 후반. 축구 선수로서 첫걸음을 내딛던 때였다. 그때 서윤과 연락이 뜸해졌다. 손흥민은 자신의 꿈을 쫓느라 바빴고 서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비 내느라 빚졌지. 엄마가 결국 가시고 나 혼자 남았어. 카페 차리려고 돈 좀 모았는데 사기당했어.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그의 손이 떨렸다.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서윤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흔한 비극이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세상. 그는 서윤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레모네이드 카트를 끌던 그 손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씨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왔다. 떡볶이의 매콤한 냄새와 어묵탕의 따뜻한 김이 테이블을 채웠다. 손흥민은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일단 먹어. 얘기는 천천히 하자. 서윤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다.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이 살짝 커졌다. 이 맛, 예전이랑 똑같네.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나오는 어딘가 녹슨 소리였다. 손흥민도 따라 웃었다. 그러니까 할머니 솜씨는 변한 적 없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따뜻한 음식과 맥주가 서윤의 긴장을 조금 풀어줬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춘천 생각나? 우리가 레모네이드 팔던 거. 손흥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지. 너 때문에 매일 내게서 졌잖아. 네가 더 빨리 팔았어. 서윤이 작게 웃었다. 그건 네가 자꾸 애들이랑 축구하느라 카트 놔두고 놀았기 때문이지.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얘기에 빠졌다. 춘천의 골목, 여름의 태양,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던 날들. 손흥민이 축구공을 차느라 정신없을 때 서윤은 늘 카트 옆에서 손님을 맞았다. 너 그때 내 자전거 빌려서 배달 갔을 때 넘어져서 레모네이드 다 쏟았던 거 기억나? 손흥민이 웃으며 물었다. 서윤의 얼굴에 드디어 제대로 된 웃음이 떠올랐다. 그때 아빠한테 엄청 혼났지. 레모네이드 10병은 날아갔을 거야.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서윤의 웃음 뒤에 숨은 아픔이 느껴졌다. 그는 서윤을 다시 쳐다보았다. 너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진짜로. 서윤은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쉼터에서 자는 날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박씨 아저씨, 근처 호텔 알아봐 주세요. 깨끗한 데로. 박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강남 근처 호텔 예약했습니다. 손흥민은 서윤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제대로 쉬어. 호텔 잡아놨으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흥민아, 이건 너무. 나 이런 거 못 받아. 받아, 친구. 너 나한테 레모네이드 나눠줬던 거 잊었어. 그때 춘천에서 우리 서로 챙겼잖아. 손흥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식당을 나서며 이씨, 할머니가 손흥민에게 말했다. 흥민아, 좋은 친구 두었네. 잘 챙겨줘.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차는 강남의 조용한 호텔로 향했다. 서윤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손흥민을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다. 손 선수님, 방 준비됐습니다. 서윤은 로비의 화려함에 압도된 듯 보였다.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가자 친구, 오늘은 푹 자. 방에 들어선 서윤은 침대와 깨끗한 욕실을 보며 말을 잃었다. 흥민아, 이게 다 꿈 같아. 꿈 아니야. 내일 아침 내가 대리기사 작성자. 손흥민은 서윤의 어깨를 툭 쳤다. 내일 아침 내가 데리러 올게. 푹 쉬어 친구. 이제부터 같이 갈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흥민아.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춘천에서 우리 맨날 그랬잖아. 서로 챙기자고. 그는 방을 나서며 문을 닫았다. 차로 돌아온 그는 박 씨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기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고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의 계획으로 가득했다. 서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진짜 기회, 새 출발이 필요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그의 매니저에게.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에 코치 자리 하나 비었지. 내가 아는 친구 추천할게. 두 번째는 병원에. 친구 건강검진 좀 부탁할게요. 내가 비용 낼게요. 세 번째는 변호사에게. 서류 정리 좀 도와줘. 신분증, 주민등록 다 새로 만들어야 해. 전화를 마친 손흥민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춘천의 골목, 레모네이드 카트, 그리고 서윤의 웃음이 떠올랐다. 인생은 참 예측불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때론 그 예측불허의 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된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서윤의 새 출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홍대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할머니네 떡볶이집은 손흥민에게 언제나 따뜻한 추억의 장소였다. 비가 그친 서울의 밤, 가게 안은 매콤한 떡볶이 냄새와 어묵탕의 김이 어우러져 따스한 분위기를 뿜어냈다. 손흥민과 서윤은 창가 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여전히 젖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식당의 따뜻한 공기와 손흥민의 편안한 태도 덕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 2접시, 어묵탕 1그릇, 그리고
김밥 2줄이 놓여 있었다. 맥주 2병도 함께였다. 손흥민은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자, 친구, 일단 한잔하자. 춘천에서 우리 이런 거 못했지. 서윤은 잔을 들며 작게 웃었다. 그땐 레모네이드만 마셨어. 맥주는 꿈도 못 꿨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맥주의 시원한 맛이 서윤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얼굴에 잠시나마 편안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손흥민은 서윤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레모네이드 카트를 끌던 그 손이 이렇게 변해버린 게 믿기지 않았다. 자, 이제 말해봐. 손흥민이 조심스레 입을 뗐다. 어제 강남 사거리에서 만난 거 그냥 우연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된 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테이블 위의 떡볶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팠어. 암이었지. 병원비 때문에 다 팔았어. 집, 가게. 심지어 아빠가 물려준 그 레모네이드 카트까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다. 손흥민은 숨을 멈췄다. 은주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웃으며 두 소년에게 밥을 챙겨주던 그 따뜻한 모습. 언제? 그게 언제였어? 네가 독일로 간 다음 해였나? 그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다. 손흥민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가 독일로 떠난 건 10대 후반, 축구 선수로서 첫걸음을 내딛던 때였다. 그때 서윤과 연락이 뜸해졌다. 손흥민은 자신의 꿈을 쫓느라 바빴고 서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비 내느라 빚졌지. 엄마가 결국 가시고 나 혼자 남았어. 카페 차리려고 돈 좀 모았는데 사기당했어. 믿었던 친구놈이 돈 다 들고 튀었지.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그의 손이 떨렸다.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서윤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흔한 비극이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세상. 그는 서윤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춘천에서 같이 축구공을 차던 그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의 서윤이었다. 카페, 너 카페를 하려고 했어. 손흥민이 놀라며 물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응, 춘천에서 작은 카페 하나 여는 게 꿈이었어. 엄마가 좋아하던 커피 냄새, 그거 기억나? 아침마다 엄마가 커피 내리는 냄새 맡으면서 하루 시작하던 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 아줌마는 늘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며 두 소년에게 오늘도 힘내서 레모네이드 팔아 라고 응원했다. 그 커피 냄새는 손흥민에게도 춘천의 추억이었다. 그래서 돈 모아서 카페 차리려고 했는데 믿었던 놈이 돈 다 날리고 그 뒤로는 그냥 망했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보니 집도 잃고 결국 거리로 나왔어.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손흥민은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춘천의 골목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손흥민은 8남매 중 하나로 가난하지만 꿈이 큰 소년이었다. 서윤의 집은 손흥민네보다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은주 아줌마는 늘 손흥민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다. 뜨거운 여름날 레모네이드가 다 팔리지 않아도 은주 아줌마는 두 소년에게 김밥과 된장국을 내주며 내일 또 팔면 되지, 걱정 마 라고 웃었다. 그 따뜻함이 손흥민에게는 세상을 버틸 힘을 주었다. 너 그때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손흥민의 목소리에 약간의 원망이 섞였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독일에서 잘 나가고 있었잖아.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 손흥민, 한국의 미래, 뭐 그런 거. 내가 뭐라고 연락해? 레모네이드 팔던 놈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한테 전화해서 나 좀 살려줘라고 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났다. 손흥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우린 친구야. 춘천에서 같이 레모네이드 팔 때 너 내 목까지 챙겨줬잖아. 내가 축구 스타든 뭐든 그건 상관없어. 너 내 친구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흥민아, 미안해. 그냥 부끄러웠어.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태호였다. 춘천에서 같이 자란 친구로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다. 태호는 손흥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손흥민, 여기서 뭐해? 그는 테이블로 다가오다 서윤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서윤이, 너 서윤이 맞지?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다, 친구. 잘 지냈어? 하지만 서윤의 초라한 모습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손흥민이 분위기를 바꾸려 말했다. 태호야, 같이 밥 먹자. 할머니, 떡볶이 한 접시 더요. 태호는 테이블에 앉으며 옛날 얘기를 꺼냈다. 야, 춘천 생각나지? 우리가 레모네이드 카트 끌고 동네 돌아다니던 거. 서윤이 너 그때 진짜 장사꾼이었잖아. 애들이 너 카트 앞에 줄 서서 기다렸다고. 서윤은 작게 웃었다. 그건 흥민이가 축구공 차면서 애들 몰고 다녀서 그런 거지. 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흥민이가 공 차면 동네 애들 다 따라오고 우리 카트 앞에 와서 레모네이드 사갔지.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세 사람은 잠시 추억에 빠졌다. 춘천의 골목, 여름의 태양,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던 날들. 손흥민이 축구공을 차느라 정신없을 때 서윤은 늘 카트 옆에서 손님을 맞았다. 태호는 그때 두 소년의 매니저라며 까불던 녀석이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도 서윤의 현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서윤아, 요즘 뭐해? 서윤은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손흥민이 대신 말했다. 서윤이 지금 좀 힘든 시기야. 근데 괜찮아. 이제부터 같이 갈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윤아. 흥민이 말 믿어. 이 녀석 진짜 의리 있는 놈이야. 식당 안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이씨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흥민아, 서윤이 자주 오던 애지. 가끔 여기 와서 물만 마시고 가더라. 내가 떡볶이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맨날 거절하더라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서윤이 이 작은 식당에 혼자 와서 물 한 잔으로 배고픔을 달랬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부터는 떡볶이 배 터지게 먹어. 알았어? 서윤은 작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뒤 손흥민은 태호에게 말했다. 태호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서윤이 좀 도와줄 일이 있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든 말해. 서윤아, 힘내. 태호가 떠난 뒤 손흥민은 서윤을 보며 말했다. 너 축구 좋아했잖아. 예전에 우리 같이 공 차던 거 기억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네가 골 때릴 때마다 내가 골키퍼 서서 막았잖아. 근데 내가 막은 적은 별로 없었지. 두 사람은 웃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말했다. 서윤아, 내가 인천에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 거기 코치 자리 하나 비었거든. 너 관심 있어?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흥민아, 나 그런 거 못해. 나. 축구는 그냥 취미였고 자격증도 없어. 자격증은 만들면 돼. 너 춘천에서 애들 잘 챙겼잖아. 그때 너 때문에 동네 애들 레모네이드 사러 몰려왔던 거 기억나? 너 사람 다루는 재주 있어. 손흥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흥민아, 나 지금 이 꼴인데 누가 날 믿어? 내가 믿어.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해. 서윤은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의 매니저에게. 코치 자리 하나 비었지. 내가 아는 친구 추천할게. 준비 좀 해줘. 두 번째는 병원에. 친구 건강검진 예약 부탁해. 내가 비용 낼게. 세 번째는 변호사에게. 신분증이랑 서류 정리 좀 도와줘. 급해. 전화를 마친 손흥민은 서윤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어. 내일부터 바빠질 거야.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다. 박 씨가 차를 대기하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박 씨가 물었다. 강남 호텔로 가주세요. 손흥민은 대답하며 서윤을 쳐다보았다. 서윤아, 춘천에서 우리 약속했잖아. 서로 챙기자고. 내가 지금 너 챙길 차례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감사함, 부끄러움, 그리고 희망. 호텔에 도착한 뒤 손흥민은 서윤에게 새 옷과 간단한 세면 도구를 건넸다. 내일 아침 8시에 데리러 올게. 푹 자. 서윤은 방 안에서 혼자 남았다. 그는 깨끗한 침대와 욕실을 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진짜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차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그의 머릿속은 서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춘천의 골목, 레모네이드 카트, 그리고 은주 아줌마의 커피 냄새. 그는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인천의 아침은 맑고 선선했다. 손흥민이 후원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센터는 현대적인 건물과 푸른 잔디 구장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센터 입구에는 꿈을 향해 한 발짝 더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서 있었다. 손흥민은 벤틀리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에게 말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곳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시작해보자. 서윤은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손흥민이 어제 호텔에서 준 깔끔한 청바지와 후드티는 그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흥민아, 나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런데 안 어울려. 그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춘천에서 레모네이드 카트 끌 때도 처음엔 어색했잖아. 근데 너 금방 동네 애들 다 홀렸지. 이거랑 똑같아. 그냥 시작해봐.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차에서 내리자 훈련센터의 매니저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손 선수님, 오셨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매니저는 서윤을 보며 정중히 인사했다. 서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손 선수님이 많이 얘기했어요. 서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은 매니저에게 말했다. 서윤이 여기서 코치 보조로 시작할 거예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코치 자격증 과정도 등록 부탁할게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팀이 다 도와줄 겁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잔디구장에서 어린 선수들이 공을 차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코치의 지시에 따라 드리블과 패스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다. 춘천에서 손흥민과 동네 아이들과 공을 차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흥민아, 나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아. 애들 가르치는 거 나한테 너무 멀어.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아, 너 춘천에서 애들 챙기던 거 기억나? 애들이 너 말 잘 들었잖아. 그때 네가 레모네이드 나눠주면서 애들 웃게 했던 거. 그거랑 이거 똑같아. 그냥 진심으로 해봐. 그때 구장 한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단단한 체격에 엄격한 표정을 한 강 코치였다. 센터의 수석 코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엄격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손 선수님, 이쪽이 새 보조 코치시죠? 강 코치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서윤은 그의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손흥민이 대신 대답했다. 네, 제 친구 서윤이에요. 축구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강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서윤 씨, 환영합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실수투성이었지.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서윤은 강 코치의 단단한 악수를 느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서윤은 훈련 보조로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공을 주워오고,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훈련 도구를 정리하는 것.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공을 차고, 코치들은 전문 용어를 쓰며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다 한 여자아이가 공을 멀리 차버리는 바람에 공이 구장 밖으로 나갔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공을 주우러 달려갔다.
공을 주운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조심해서 차, 공 멀리 날아가면 위험해. 그 여자아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저씨.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서윤은 잠시 당황했다. 나 코치 보조야. 수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선생님이시네. 선생님, 나 드리블 잘해요. 봐주세요. 수지는 공을 발로 툭툭 차며 드리블을 시작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춘천에서 동네 아이들과 공을 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공을 차달라고 졸랐다. 손흥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봤지? 넌 이미 애들한테 통했어. 첫날 훈련이 끝난 뒤 강 코치가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 씨,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애들은 코치가 자신 없으면 금방 눈치챕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력해볼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축구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게다가 그는 컴퓨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다. 훈련 일정과 기록을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엑셀과 워드 사용법을 배워야 했는데 그에게는 그게 산처럼 느껴졌다. 손흥민은 서윤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훈련이 끝난 뒤 서윤을 데리고 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서윤아, 컴퓨터 걱정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손으로 일하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어. 엑셀?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배워. 내가 인천에 컴퓨터 학원 알아. 거기서 기초부터 가르쳐 줄게. 코치 자격증 과정도 컴퓨터로 자료 정리해야 하니까 같이 해보자. 서윤은 망설였다. 흥민아, 나 너무 늦은 거 아냐? 나이도 먹었고. 늦은 거 없어.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춘천에서 우리 10살 때 레모네이드 팔기 시작했잖아. 그때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해냈지. 이거랑 똑같아. 서윤은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흥민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 아파트 하나 구해놨어. 인천 근처. 작지만 깔끔한데. 거기서 지내면서 훈련이랑 공부 병행해.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흥민아, 이건 너무. 나 어떻게 갚아? 갚을 생각 마. 춘천에서 너 내 자전거 빌려줬을 때도 갚으라고 안 했잖아.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말을 잃었다. 그의 가슴은 감사함과 부담감으로 복잡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손흥민이 구해준 아파트로 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한 침대와 간단한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그는 짐이라고는 손흥민이 준 옷 몇 벌과 세면 도구뿐이었다. 방에 들어선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리에서 지내던 날들, 지하철역 계단에서 잠을 청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서윤은 손흥민의 주선으로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 결과는 그의 혹독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영양실조, 치아 문제, 그리고 무릎의 오래된 부상.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세우며 말했다. 서윤 씨,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손 선수님이 비용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흥민이한테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병원을 나온 뒤 서윤은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첫 수업은 엑셀의 기본 조작법이었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어설프게 움직였다. 거리에서 껌을 팔던 손, 레모네이드 카트를 끌던 손이 컴퓨터를 다루는 건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손흥민이 자신을 믿어준 만큼 그는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연습하며 그는 천천히 기본기를 익혀갔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서윤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훈련센터에서는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다. 특히 수진이 그에게 자주 다가왔다. 선생님, 이 드리블 어때요? 수진은 공을 툭툭 차며 그의 앞에서 기술을 뽐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근데 발목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을 이어갔다.
그 모습을 본 강 코치가 다가와 말했다. 서윤 씨, 애들한테 잘하네요. 수진이 저렇게 코치 말 잘 듣는 거 처음 봤어요.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애들이 귀여워서요.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서윤은 센터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우연히 지영을 만났다. 지영은 강남 사거리에서 껌을 팔던 동료였다. 그녀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다. 서윤 오빠, 여기서 뭐해? 지영이 반갑게 말했다. 서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나 여기서 일 시작했어. 코치 보조야.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대박. 오빠 완전 잘 됐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작이야. 근데 지영이 너는 아직 사거리에서 껌 팔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나도 뭐 좀 해보려고. 오빠 보면서 나도 힘내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윤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다. 지영아, 저녁 먹었어. 같이 밥이나 먹자. 지영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오빠. 나 진짜 괜찮. 하지만 서윤은 고집을 부렸다. 가자, 내가 쏜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라면을 먹었다. 지영은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오빠, 손흥민 진짜 멋진 사람이다. 근데 오빠도 대단해.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무나 못해. 서윤은 작게 웃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흥민이 말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날 밤 서윤은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거리에서 보낸 날들, 춥고 배고프던 순간들, 그리고 손흥민이 내민 손. 그는 핸드폰을 꺼내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흥민아, 고마워, 진짜로. 답장은 바로 왔다. 친구, 잘하고 있어. 계속 가자. 서윤은 핸드폰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그는 내일이 기대되었다. 몇 주 뒤 손흥민은 유소년 축구센터에서 친선 경기를 열었다. 지역의 어린이 팀들이 모여 작은 토너먼트를 벌이는 자리였다. 서윤은 강 코치의 보조로 경기를 준비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공기놀이를 나눠주고 경기장 상태를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구장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환호했다. 손흥민, 손흥민, 수진이 서윤에게 달려와 말했다. 선생님, 손흥민 선수 진짜 멋지죠? 근데 선생님도 멋져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경기가 시작되고 서윤은 강 코치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수진의 팀이 골을 넣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강 코치가 그를 보며 말했다. 서윤 씨, 이 맛에 코치하는 거예요.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일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아, 오늘 진짜 잘했어. 강 코치가 너 칭찬하던데.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멀었어. 근데 재밌네 이거.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됐어. 춘천에서 우리 레모네이드 팔 때도 그랬잖아. 재밌으니까 계속 했던 거야. 서윤은 그의 말에 웃었다. 그날 밤 그는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엑셀 파일을 열고 오늘 경기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손가락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믿음, 수진의 미소, 강 코치의 격려. 그 모든 게 그를 앞으로 밀어주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의 밤은 조용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민아, 나 진짜 해볼게. 그의 눈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약속했던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맥주잔을 다시 부딪혔다. 식당 안은 따뜻한 웃음과 옛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태호와 손흥민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춘천에서 시작된 우정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가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서윤은 춘천의 축구장에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의 훈련 방식은 강 코치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술뿐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너희가 넘어져도 괜찮아. 그는 훈련 중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아이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미 축구장 안에서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코치님이 거리에서 껌을 팔다가 여기까지 왔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윤을 더 존경했다. 수지는 특히 서윤을 따랐다. 그녀는 훈련이 끝난 뒤 종종 서윤에게 다가가 물었다. 코치님, 저 진짜 프로 선수 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게 없어. 나도 포기 안 했잖아. 수진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더 열심히 공을 찼다. 서윤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그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춘천의 옛 사진이 걸려 있었다. 두 소년이 레모네이드 카트를 끌며 웃는 사진. 그 옆에는 토너먼트에서 받은 메달, 수진이 그려준 그림, 그리고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민아, 우리 그때 진짜 대단했지. 사진 속 두 소녀는 아직도 그를 웃게 했다. 그는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생각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지금도 그래. 그는 책상에 앉아 다음 훈련 일정을 정리했다. 컴퓨터는 이제 그의 손에 익숙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아이들의 훈련 기록을 입력하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거리에서 껌을 팔던 손, 레모네이드 카트를 끌던 손은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쓰는 손이 되었다. 어느 날 서윤은 훈련을 준비하던 중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지영이었다. 이제 서울에서 푸드트럭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춘천까지 왔다. 그녀의 푸드트럭은 이제 지영이네 떡볶이로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다. 지영은 서윤에게 다가가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진짜 멋져요. 애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나까지 기분 좋아. 그녀는 커다란 떡볶이 박스를 건넸다. 이거 애들 주세요. 나 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영아,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난 그냥 밥 한 끼 샀을 뿐이야.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한 끼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오빠가 첫걸음 내딛게 해줬잖아요. 서윤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영의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생각했다. 내가 준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구나. 그 순간 그는 손흥민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떠올렸다.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날 저녁 춘천의 축구장은 노을로 물들었다. 하늘은 주황과 분홍빛으로 빛났고 공기는 새 시즌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윤과 손흥민은 구장 옆에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웃으며 공을 쫓았고 그들의 함성은 축구장을 가득 채웠다. 서윤이 먼저 입을 뗐다. 흥민아, 가끔 강남 사거리 생각나. 네가 거기서 차 안 내렸으면 나 지금 어디 있었을까? 손흥민은 그의 등을 툭 쳤다. 너라면 어떻게든 일어섰을 거야. 난 그냥 좀 도와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은 축구장을 넘어 춘천의 하늘까지 퍼졌다. 서윤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흥민아, 우리 계속 같이 가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친구. 춘천에서부터 쭉 같이 가는 거야. 서윤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 삶이었다. 친구의 손과 굳은 의지로 다시 세운 삶.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공을 쫓으며 꿈을 향해 달리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은 그의 어린 시절 손흥민과 함께 골목을 누비던 그때의 눈빛과 같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남 사거리에서 껌을 파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코치 서윤이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는 손흥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흥민아, 고마워. 진짜로.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친구, 너도 고마워. 네가 이렇게 웃는 거 나한테도 큰 선물이야. 축구장은 점점 어두워졌다.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구장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춘천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그는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다. 은주 아줌마가 커피를 내리며 웃던 그 모습.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서윤의 이야기는 춘천을 넘어 한국 곳곳으로 퍼졌다. 지역 축구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름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강남 사거리에서 껌을 팔던 남자가 어떻게 아이들의 코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삶을 일으켰는지.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손흥민처럼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흥민이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은 건 저였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어요. 서윤은 매일 아침 축구장으로 향했다. 그의 가방에는 훈련 계획서와 아이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구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대를 점검했다. 녹슨 골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골대를 만지며 생각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춘천의 골목, 레모네이드 카트, 그리고 손흥민과의 우정.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그때의 소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년의 꿈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살아있었다. 어느 날, 서윤은 우연히 태호를 다시 만났다. 태호는 이제 지역 유소년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팀을 위해 새 유니폼과 장비를 보내왔다. 태호는 서윤에게 말했다. 서윤아, 너 진짜 대단해. 애들 보면서 나도 힘난다.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태호야, 네가 도와줘서 애들 더 잘 뛸 수 있어. 고마워.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춘천 친구들 다 같이 잘 돼야지. 흥민이도 너 자랑 엄청 하더라.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흥민이가 너무 오버해. 하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친구들의 응원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서윤은 가끔 홍대에 들렀다. 할머니네 떡볶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씨 할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서윤이, 우리 코치님 오셨네. 그녀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주며 말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애들 잘 가르쳐.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항상 고마워요. 그는 떡볶이를 먹으며 홍대의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때 손흥민과 함께 이곳에서 밥을 먹던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그때 흥민이가 날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춘천으로 돌아온 서윤은 다시 축구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이미 구장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수진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코치님, 오늘 드리블 연습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수진아. 오늘은 드리블로 너희 다 이겨보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공을 찼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흥민아, 오늘도 애들 덕분에 웃었다. 고마워. 답장은 금방 왔다. 친구, 너도 나한테 고맙다. 계속 잘해라. 서윤은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춘천의 하늘은 맑았다. 서윤은 골대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코치 서윤이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는 손흥민과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춘천의 골목에서부터 이어진 우정,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민아, 우리 진짜 잘했지. 그리고 그는 구장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춘천의 가을은 선선하고 맑았다. 축구장은 단풍으로 물든 언덕 아래 펼쳐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잔디 위를 부드럽게 비췄다. 서윤은 이제 이곳에서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다. 그는 춘천 유소년 축구 커뮤니티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U12팀은 지역 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의 훈련 방식은 다른 코치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축구장으로 향하며
가슴이 벅찼다. 그는 더 이상 강남 사거리에서 껌을 파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코치였고 지역 사회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윤이 기획한 춘천 꿈나무 축구 캠프가 열리는 첫날이었다. 이 캠프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축구를 가르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비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손흥민의 후원과 태호의 회사 지원으로 캠프는 규모 있게 준비되었다. 서윤은 구장 입구에 서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 코치님,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수진아. 오늘 우리 같이 재밌게 해보자. 캠프는 아침 9시에 시작되었다. 춘천의 축구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공 차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윤은 아이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기본 드리블과 패스 연습부터 시작했다. 그는 강 코치에게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기술뿐 아니라 팀워크와 끈기를 강조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믿고 같이 뛰는 거야. 그게 진짜 축구야. 아이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열심히 공을 찼다. 캠프에는 수진 같은 주전 선수들뿐 아니라 축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중 한 소년, 민수라는 아이가 서윤의 눈에 띄었다. 민수는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공을 다루는 감각이 남달랐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훈련 중에도 혼자 떨어져 있었다. 서윤은 민수를 불러 세웠다. 민수야, 공 잘 차네. 근데 왜 혼자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저 친구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서윤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수의 어깨를 툭 쳤다. 여기선 다 친구야. 나도 예전에 혼자였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누가 손 내밀어 줬어. 너도 해봐. 그는 민수를 수진의 그룹에 데려가며 말했다. 수진아, 민수랑 같이 연습해줘. 수진은 밝게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 오빠, 우리 팀에서 같이 뛰자. 민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수진의 밝은 에너지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수에게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강남 사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껌을 팔던 그때의 서윤. 오전 훈련이 끝난 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영이 푸드트럭을 몰고 캠프 현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지영이네 떡볶이는 이제 춘천에서도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다. 지영은 커다란 떡볶이 통과 어묵탕을 들고 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오빠, 애들 배고프지? 내가 오늘 푸짐하게 준비했어.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영아, 너 진짜 대박이다. 애들 이거 먹고 힘날 거야. 지영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오빠가 캠프 한다고 해서 나도 힘내서 왔지. 우리 같이 애들 도와줍시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환호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영에게 말했다. 지영아, 너도 누군가한테 희망 주는 거야. 나처럼. 지영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오빠가 먼저 보여줬잖아요. 점심시간이 끝난 뒤 손흥민이 축구장에 도착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구장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손흥민, 손흥민.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왔다.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야, 애들아. 오늘 코치님 말 잘 듣고 있지? 그는 서윤을 보며 윙크했다.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흥민아, 네가 오니까 애들 난리 났네. 손흥민은 구장 한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서윤아, 이 캠프 진짜 잘했어. 애들 눈빛 봐. 저렇게 빛나는 거 내 덕이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후원 안 해줬으면 이거 못했지. 태호도 도와줬고 지영이도 힘 보탰어. 다 같이 한 거야.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네 힘이다, 친구. 사람들 모아서 같이 가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오후에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친선 경기가 열렸다.
아이들은 팀을 나눠 서로 경쟁하며 공을 찼다. 서윤은 강 코치와 함께 심판과 코치 역할을 맡았다. 민수는 수진의 팀에서 뛰며 처음으로 골을 넣었다. 그는 골을 넣은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엄지를 치켰으며 소리쳤다. 민수야, 잘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경기 후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코치님, 저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서윤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민수야, 그거면 됐다. 계속 행복하자. 그는 민수의 미소를 보며 춘천에서 손흥민과 함께 공을 차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웃음이 지금 여기 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캠프는 저녁에 마무리되었다. 아이들은 각자 작은 메달과 손흥민의 사인이 담긴 공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수진은 서윤에게 달려와 말했다. 코치님, 내년에도 캠프 할 거죠? 저 민수 오빠랑 또 올 거예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수진아. 내년엔 더 크게 할 거야. 캠프가 끝난 뒤 축구장은 고요해졌다. 서윤과 손흥민은 구장 옆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서윤이 먼저 입을 뗐다. 흥민아, 오늘 애들 웃는 거 보니까 진짜 가슴이 벅찼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윤아, 그게 네가 하는 일의 의미야. 애들한테 꿈 주는 거 그거보다 큰 게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강남 사거리에서 날 안 건졌으면 나 이 자리 없었을 거야. 진짜 고마워.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친구, 우리 춘천에서 약속했잖아. 서로 챙기자고. 이건 그냥 그 약속 지킨 거야. 그날 밤 춘천의 작은 식당에서 서윤은 뜻밖의 손님들을 만났다. 태호와 지영, 그리고 강 코치까지 모두 모였다. 태호는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서윤아, 오늘 캠프 대박이었어. 우리 회사에서 내년 캠프도 후원할게. 애들 장비 더 보내줄게.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푸드트럭 2대로 올게. 애들 배고프면 안 되잖아. 강 코치는 잔을 들며 말했다. 서윤 씨, 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코치야. 존경해.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들 너무 오버하시네. 그냥 애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서윤아, 그게 내 힘이다. 사람들 마음 움직이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식당은 따뜻한 웃음과 우정으로 가득 찼다. 서윤의 이야기는 춘천을 넘어 더 넓게 퍼졌다. 지역 신문뿐 아니라 전국의 축구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강남 사거리에서 껌을 팔던 남자가 어떻게 아이들의 코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지역 사회에 희망을 심었는지.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지만 서윤은 정중히 거절했다. 저 그냥 코치하고 싶어요. 유명해지는 건 흥민이한테 맡길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야, 서윤아, 나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 서윤은 매일 아침 축구장으로 향했다. 그의 가방에는 훈련 계획서와 아이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구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대를 점검했다. 녹슨 골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골대를 만지며 생각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춘천의 골목, 레모네이드 카트, 그리고 손흥민과의 우정.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그때의 소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년의 꿈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살아있었다. 그는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두 소년이 레모네이드 카트를 끌며 웃는 사진. 그 옆에는 수진이 그려준 그림, 민수가 쓴 감사 편지, 그리고 캠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민아, 우리 진짜 잘했지. 어느 날 서윤은 홍대에 들렀다. 할머니네 떡볶이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씨 할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서윤이, 우리 코치님 왔네. 그녀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주며 말했다. 이거 먹고 애들 잘 가르쳐.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항상 고마워요. 그는 떡볶이를 먹으며 홍대의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때 손흥민과 함께 이곳에서 밥을 먹던 날, 그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그때 흥민이가 날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춘천으로 돌아온 서윤은 다시 축구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이미 구장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수진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코치님, 오늘 패스 연습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수진아. 오늘은 패스로 너희 다 이겨보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공을 찼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흥민아, 오늘도 애들 덕분에 웃었다. 고마워. 답장은 금방 왔다. 친구, 너도 나한테 고맙다. 계속 잘해라. 서윤은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춘천의 하늘은 맑았다. 서윤은 골대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코치 서윤이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는 손흥민과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춘천의 골목에서부터 이어진 우정,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민아, 우리 계속 같이 가자. 그리고 그는 구장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